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또 나아가 한국교회에 대하여 쓴소리를 해왔지 칭찬하는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면 소위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는 부흥이 왔을 것이고 교회는 깨어났을 것이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게 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토착 왜군이 또 친일파니 하는 욕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일본에 가서 목회하면 성공하겠다 하는 조롱들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본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한국보다 더하게 그들의 우상숭배나 그들의 만연한 그러한 위선이나 그들의 악함이나 그들이 애니메이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무수한 아이돌 우상들 또한 성에 대한 상품화와 음란성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토착애구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일제시대에 대한 역사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MBC 주진우 스트레이트에서 짤막하게 잘라내어서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역사관을 가지느냐, 어떤 이해와 생각을 가지느냐 그런 것이죠. 한국과 일본은 해방된 이후에 최소한 1965년부터는 한일 경제 협력을 통하여 상호 윈윈을 해왔습니다. 윈윈. 서로 일본만 이익을 봤던 게 아니라 한국도 이익을 보았고 사실상 기반이 별로 없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일본의 경제 협력을 통하여 큰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한미일 삼각동맹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이러한 반일 감정이나 반일이 일어난 것은 한국 정부, 문재인 정권의 다시 중심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선은 정말로 부패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선을 식민지하는 것은 합당하지도 온당하지도 않은 침략 행위는 명확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역사적 관점과 이해는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위안부의 문제나 혹은 1980년 5.18에 대한 견해나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해석에 대하여 현 정권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토착 외국어 친일파가 되는 것입니다.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위안부, 종군 위안부는 아주 안 좋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제시대에만 있었냐? 과거에 일찍 태어난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기생제도를 알 것입니다. 사또, 관하 밑에 기생들이 있어서 그 기생들이 이제 높은 분이 오거나 고위 관료가 오거나 그러면 몸으로 접대를 하는 기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생의 자식은 기생이고 위안부죠. 군대에 있는 위안부가 아니라 그 어느 마을과 지역에 있는 위안부고 사실은 그런 위안부 제도는 절대 옳고 선한 게 아니죠. 여성의 성상품화가 어떻게 옳습니까? 해방된 다음에
1945년 이후에도 위안부 제도, 나아가 종군 위안부 제도는 한국 땅에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이따가 어느 때 이제 정리하고 정돈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 때에 그것을 정리하고 정돈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역사적 사실은 정확한 것은 제가 오래전에 공부해서 기억은 약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미군 같은 경우도 그 위안부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은 전 근대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안부 제도를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당시의 일제시대에 1937년부터였나요? 그때부터 45년까지 위안부들을, 조선 여자들을 많이 끌고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100% 성노예였냐? 자료들은 뭘 말하냐 그러면 그네들이 파업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의 자유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냥 당시 자료들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 해석을 객관적 팩트를 통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적인 문제는 해석이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해석이 다양해요. 조선 총독부 아래에서 조선인들이, 한일합방된 조선인들이 일본의 통치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근대화의 과정을 상당히 걸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건국이 48년 8월 15일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지 미개했던 조선시대 사람으로 그대로 남았다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건국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라는 것이 사실상 조선인들에게는 악하고 안 좋고 나쁜 것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렇게 저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일본이 좋고 일본이 멋지고 대단하고 일본이 기독교적으로 한다면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크리스찬의 비율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타락했으며 얼마나 완악해 왔는지 그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 아마 한국에서 제가 목회했을 때보다 더 못지않게 일본에서 목회한다면 훨씬 더 강하게 그들의 악과 부조리에 대하여 설교할 것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일본에서 목회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일본 사람들의 죄악상을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의 죄악상을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다루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하여 말씀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토착 왜구가 되고 그리고 요즘엔 친일파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저도 일본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3박 4일, 4박 5일 한번 갔다 왔나요? 그거 말고는 일본과의 그러한 접점도 없고 일본을 숭상하고 숭배한 일도 없어요. 최소한은 하나님 앞에서 한민족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한일합방 되어져서 얼마의 독립군들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함께 했던 것 아니냐 그 말. 함께 했고 1945년 해방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 말. 당연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선물은 갑자기 미국의 핵폭탄을 통하여 원자폭탄을 통하여 주어졌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짧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인신 공격하고 그렇게 온갖 짓을 하는 그러한 MBC나 또한 그것에 함께하는 정신 나가고 얼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정말 객관성이라는 것은 감성에 매몰되면 객관성이라는 것,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5.18이든 세월호든
현 정권이 말한 대로 똑같은 말을 해야 돼. 또한 현 언론은 정권의 신여가 되어졌어요. 8월 15일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보수를 외치며 우파를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소위 말하면 메이지 언론이다 이런 데서는 방송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노 아베, 반일 그런 것을 몇 명 모인 그들을 가지고 방송하지. 무수하게 모이고 8월 15일 날 비가 와서 우산을 쓴 그 무수히 많은 소위 애국 보수 집회를 하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메이지 언론들이 정권의 신여가 된 그 시대가 대한민국이고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정상적인 그리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강압적으로 전체주의 국가처럼 이건 이렇다라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해야 되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어느 역사 해석은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 5.18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끝장내버리겠다.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된다. 제주 4.3 폭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3.1운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1919년 그러한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에 대하여 혹은 독립운동에 대하여 반드시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는 상당히 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충분히 대한민국의 역사나 일제시대의 역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살펴보아야 돼요. 과거에 서울대 교수였던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역사를 더 많이 조선시대 역사만 많이 공부했다가 일제시대 역사를 더 많이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실상이 많이 달랐구나. 한 13년 동안 일제시대 역사적 사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살펴보았더니 내가 기존에 이해했고 생각했던 것 나는 조선시대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는데 그것 말고 일제시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13년을 연구했더니 이것은 좀 다르네. 들어왔던 이야기. 역사가 정의 내렸고 해석해버렸고 그 해석에 동의해라 하는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네. 하는 것을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으로 냈고 그에 대하여 얼마나 친일판의 매국론에 공격당하고 학대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이 경제협력이나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왔고 일본과 경제적 협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해 왔잖아요. 과연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 과거의 일제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매이려면 6.25 남침을 했던 북한의 문제하고 먼저 해결하고 북한은 어제도 미사일을 쐈잖아요. 계속 쏘아대잖아요. 그 과거에 6.25 때 중공군의 침략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 조선시대 같은 경우나 고려시대나 그 위로 올라가면 일본 왜구들의 침략 그리고 중국이 여러 나라들로 있었을 때에 한반도를 침략하고 조선을 침략하고 고려를 침략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 그러나 그런 과거에 매어가지고 어떻게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상황에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지요. 저는 대한민국 태생이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집안에는 전혀 일본에 피라는 게 없어요. 뭐 하려고 일본을 옹호합니까? 정상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보는 거예요. 1965년 혹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과 관계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복지 속에 찌들고 나면 개인의 이기주의와 탐욕은 강해집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무엇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망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본다면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망하지. 왜? 일본은 개인의 복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누구처럼요? 한국처럼.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고 정말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상태에서 가면 몇십 년 뒤에는 노인밖에 없으니까 망하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노인밖에 없는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술을 계승할 젊은이가 없는데 공장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는데 망하지요.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갑니다. 한국의 노인 인구 증가는 더 급속이 되고 젊은 사람들은 애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면 한국도 노인 인구로 이야기하거나 인구 비율로 이야기하면 망해가는 중이다. 한국이 지금보다 재산이 훨씬 많아도 망해가는 중이죠. 사실은 유럽이나 서구 사회의 공통점이 그런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복지에 취하고 그러면 개인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까 가정이나 혹은 자식이라는 짐덩어리가 왜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보낼 돈과 시간과 노력을 내 인생,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 살면 되죠. 그게 일본이죠. 그리고 그게 한국입니다. 그러한 인구나 노인 인구로 이야기하면 일본은 당연하게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되죠.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도 이제 국수주의를 벗어나서 동남아나 혹은 이민자들을 젊은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받아들여야 돼. 유럽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면서 이슬람을 함께 받아들여서 신앙이 무너졌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까? 대한민국도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가려면 점점점 젊은 인구가 사라지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민자를. 그러나 이제 잘못 받아들이면 영적으로도 끝장나버리죠. 이슬람이 함께 들어오니까. IS가 함께 들어오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젊은 인구가 바뀌어서 와야 되죠. 필리핀 사람들이 오든지 동남아 사람들이 오든지 와가지고 이제 버려진 농경지를 일구고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서 어업 작업을 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놓고 주 52시간 외에 일 못하게 해놓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은 기업의 근간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 가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더 오래 갈 수 없다. 북한에 문제가 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을 연일연약 쏘아대고 현 정권은 그래도 북한과 평화 타령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영원 무궁하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방상이 유출됐다. 그래서 무슨 관심을 가지겠어요. 거기에 이제 제 아는 지인들이 있다면 혹시 큰 피해는 없습니까?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에 생기는 일들에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왜 대한민국에는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일가가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인생을 대한민국에서 다 보냈는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친일파니 토착애군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것은 아셔야 됩니다.